의원님들은 되게 점잖으신데 여기 시끄러워서 죽겠네요. 저 증인, 송석점이 가만히 계세요. 좀 멈춰주세요. 하세요. 예.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세요. 예. 저 최상목 증인, 제가 헌법 네. 87조 2항이 뭐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어요. 그럼 보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탄핵 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천.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행 총재님, 네.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4, 4분기 0.2% 하락, 25년도 0.2% 하락, 1.6에서 1.7%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얼마예요? 제가 원계열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 4분기 12월 달 2.2조, 그 다음에 25년도분 9.2조입니다. 11.4조. 이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그 다음 그때 주식시장이 114조 사라졌어요. 시총이.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114조가 날라갔어요. 장관으로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비상계엄 여파로 114조가 서민들의 꽁꽁 묻어둔 주식에 묻어놓은 돈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장관님, 환율은 어떻게 튀었어요, 그날부터? 그날 1,402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네. 60원, 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 23년도 국채, 미국채 매입할 때 국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금리에 국채 가격은 저점에서 흐르고 있고, 자, 환율 튀었으면 미국채 산 거 아닙니까? 달러 아닙니까? 달러 자산. 금감원장님, 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금융위원장님,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제가 IMF 근무할 때는 월급 받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자산 투자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장님, 경제수장님, 외환관리 최종 수장입니다. 신호 메신저가 지금 수장이 투자했어요. 신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채권 투자 적정할 시기다. 지금 강남에서 붐을 불고 있다.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외환관리 당국자가 이해 충돌이에요. 채권 시장 다 알고 있고, 금리 다 알고 있고, 국채 네, 정리해 주세요. 이용되는 다 알고 있고, 저점에 서는 거 다 알고 있고, 장관이 그걸 사셨어요 지금. 자, 환율 튀었을 때 손뼉으로 박수 쳤어요? 아니면 외환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 저 답변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시간이 답변하세요. 네,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2018년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으로 외화 국채를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자, 제가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김영환 의원님 그러면 질의는 그러니까 끝났고요. 답변 시간만 하겠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제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제가 제가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의사결정에서 공정윤리상 제가 어떠한 것도 거기에 준수하지 않고 한 적이 제 공직생활 40년 동안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외화, 제가 민간에서 네.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에 1년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생긴 외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 유학 준비 생활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외화 예금입니다. 근데 자, 제가 공직에 알겠습니다. 취임했다고 그걸 팔아야 되냐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최상목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장관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아니에요. 그 외화 상태였습니다. 계속. 다른 분들은 팔았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본인한테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외화 상태였어요. 자, 장관님 잘 들으세요. 네, 네.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닌 차량이요. 외제차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300명 국회의원 차량은요. 단 한 대도 외제차가 없습니다. 다 국산차예요. 그거는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채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개인 최상목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뭐다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참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를 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그렇게 바득바득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죠. 불법 아니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제가 계속 같은 이유를 지적하는데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공직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합니까? 질문한 답변 태도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